자, 라디오 재판정. 예, 두 분 어서 들어오세요. 예. 지금 저 마이크 올라갔거든요. 노 변호사님 휴지 드릴게요. 오늘 계속 앉으시는 분들마다 뭐 말씀을 하시면서 앉으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다 시작 안 한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요. 앞에 좀 저 합을 맞춰서 올려주세요. 마이크 좀. 예, 봐가면서 올려주세요. 청취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겠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오늘 손님들이 다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물도 좀 흘리고 막 그러고 가신 것 같은데. 내 앞에 사람 누구였지? 색칠하는 걸로. 오늘 라디오 재판정을 좀 먼저 하고요, 여러분. 지금 그 이희진 씨 부모님 살해 사건의 뒷이야기들 이것도 좀 듣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인터뷰를 뒤로 좀 미뤘습니다. 먼저 라디오 재판정을 하고 가려고 저희가 모셨어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아, 버닝썬 사태 얘기를 잠깐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두 분은 뭐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 돌아가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백 변호사님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버닝썬의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민규 씨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그게 클럽 내 김상규. 마약, 김상규 씨. 예, 마약 뭐 성폭력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준영 씨의 몰카.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금 최근에 더 나가서 이제 차태현, 김준호 씨의 내기 골프 얘기까지 예. 이게 어디가 끝일지 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정준영 씨하고 승리 씨에 좀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됐죠. 그렇죠. 예, 뭐 이거는 너무나 예견이 가능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정준영 씨는 그래도 뭐 본인이 자백도 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우리가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뭐 일단 피해 여성이 10여 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 죄의식 없이 나눴던 그 뭐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뭐 청구는 불가피하다 봤고 뭐 곧 이제 영장실질심사 열리겠지만 뭐 지금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의 예측은 이제 뭐 영장은 좀 발부가 될 것 같다 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총장 카톡방 안에 등장했던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맞죠. 경찰과 네. 유착이 어느 선까지 닿아 있는 거냐. 지금의 총경인 것으로 그 당시에는 강남서의 생활안전 과장이었던 네. 것으로 경찰이 밝힌 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 소위 말하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총경하다 총장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헷갈려하는 그거 거라고. 확실해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경찰 그 김복준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거 확실합니까? 그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총경하다 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경찰 총경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예. 나중에 이제 카톡방의 내용이 누군가가 한 명이 총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글쎄요, 이거는 근데 아주 정확치는 않아요. 네,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왜냐하면 들은 저희는 건데. 그 카톡을 전체 다 본 방정현 네. 변호사가 이틀이나 출연했는데 그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정확치는 않은데 네. 김복준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거. 말씀을 해서 제가 소스는 잘 전해드린 모르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경이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또 진행이 또 한쪽 축에서는 진행 중인 거고. 저는 궁금한 게 노 변호사님. 제보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 판도라의 상자가 막 열리듯이 정준영의 카톡 8개월치가 쏟아지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제보자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만 뭐 경찰이 색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이 제보자도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예. 15조에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와 관련해서 예. 그 개인정보 보유자, 개인정보 주체자가 그 사람에게 뭐 동의를 해준 것은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18조까지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제3자에게 또 역시 넘겨줘라라고 하는 식의 동의가 있으면 이 넘겨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제 복원해서 뭐 자료를 넘겼다라고 하는 그 제보자는 아마도 이제 정보를 처음에 입수한 과정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제3자인 변호사와 권익위 쪽에다가 지금 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정준영 씨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의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핸드폰에 포렌직을 하는 수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자냐가 또 문제가 돼요. 자격이.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실은 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정리해가지고 보유하고 이래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그 법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제3자에게 우리가 그 넘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동의 없어도 넘겨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문제건이어서 반드시 이걸 넘기는 것이 이제 공익제보.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뭐 그 넘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에 해당될 거다. 그리고 원래 이 수리 업체는 예전에 세월호 때 그 핸드폰 복원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로 사실 되게 유명세를 탔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건 업체가 제보자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렇죠, 모르죠.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 아마 이것들을 맡았거나 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초창기 2016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당시에 마치 복구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갔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고 그리고 특히 변호사가 당시에도 그렇게 뭐 복구 안 된다고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불가라는 식으로 회신을 또 써서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제보자라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두 분하고 했냐면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여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준영 씨의 그 8개월치 카톡에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 와중에 내기 골프 얘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정준영 씨가 당시에 활동하던 그 1박 2일 프로그램 그렇죠. 폐지하기로 했죠, 결국. 네, 맞습니다. 폐지로 정해졌어요. 1박 2일 팀에서 그 단톡방에서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태현 씨는 225만 원, 김준호 씨는 260만 원 땄다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골프는 어디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안에서는 뭐 내기 골프가 태국에서 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차태현 씨가 나중에 입장을 밝혔죠. 해외에서 친 건 아니고 아니래요? 국내에서 골프를 쳤고 돈은 이제 내기가 끝나고 서로 다 돌려줬다. 하지만 뭐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켰으니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는데 또 돌려줬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근데 뭐 제가 뭐 사실 이 차태현 씨랑 김준호 씨가 어떻게 골프를 쳤는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골프를 칠 때는 대부분 내기를 해요. 근데 내기를 하는데 그게 판돈이 크건 작건 간에 그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하고 나중에 거의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아니면 하거든요. 뭐 점심 사기 이런 보통 거 이제 점심, KDP 뭐 이런 걸로 한다면서요. 해결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지금 이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모르죠. 알 수 없죠. 땄다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담당 프로듀서도 그 방 안에 있었는데 그 뭐 말리거나 충고를 하진 않았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던데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네,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이게 도박장 개설죄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 카톡방 열어놓고 해서 내기하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재판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차태현, 김준호 씨 같은 이런 내기 골프 요 정도 액수로 내기 골프를 쳤다면 이거는 도박죄에 해당할까 안 할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도박에 해당한다? 한다. 이쪽을 맡아주셨죠? 네,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소신도 있으신 거예요? 있으신 것 같네요. 있으신 것 같네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물론 골프가 핸디 따라 달라지고 실력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혹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보통 도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물론 뭐 핸디나 뭐나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뭐 능력이 있겠지만 수준이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해왔을 것이다. 생각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박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었죠. 일단 상습적이어야 되고 아니야 상습적인 필요는 아니어도 돼요. 상습 도박이면 좀 중하게 처벌되는 거고요. 1회여도 도박은 도박이에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 그럼 상습이냐 1회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박의 가장 중요한 건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포커나 고스톱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기 도박단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해 설계라 그래서 그건 우연성의 요소가 빠지고 완벽하게 이쪽이 이길 수 있게 다 조작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박죄가 사기죄고요. 이 도박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연성인데 조금 전에 이제 노 변호사님이 도박죄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전 아닌 쪽으로 한다면 백 변호사는 아닌 쪽. 골프가 우연인가요? 실력이죠.
일단 첫 번째. 포커 치는 거랑은 다르다. 그렇죠. 포커야 이 그러네. 패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유연성 요소가 좌우가 되지만 저하고 백 변호사님하고 골프 친다 그러면 하나도 못 치는 저하고 백 변호사님하고 일단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뻥뻥 날아갈 수도 안 있는 돼요.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저보다 잘 치는 사람 제가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연성 요소가 이 골프에서는 조금 약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도박죄 뒤에 이런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도박한 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한다고 하는데 그들 수준에서 일시오락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 경제적 능력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경제적 능력인데 뭐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 물론 이 금액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네. 이 정도 이게 너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 놀다가 예. 한두 번 이렇게 한 거라면 이건 일시오락 정도로 볼 개연성도 많고 게다가 차태현 씨, 김준호 씨의 얘기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따서 서로 이제 게임 끝나고 나서는 또 다 돌려줬다면 예. 그건 도박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일시오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오락이다. 이 경우는 뭐 물론 이렇게 논란이 됐지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벌까지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박 아니다 그 정도면 225만 원, 260만 원 이거 도박 아니다 생각하시면 물론 사람이 차태현, 김준호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00변 보내주시면 되고 도박 아니다. 일시오락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정도면은 도박으로 넣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도박, 뭐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벌써 청취자 문자가 뜨거워요. 뭐 춘천사랑님은 저도 골프 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기하죠. 문제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춘천사랑님? 이 정도 액수라면 크다는 거죠. 크다고 하시는 도박이라고 것 같네요. 보시는 거예요. 반면에 오기현님, 대한민국에 골프 치는 사람 중에 내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내기라고 치면 요 정도를 내기라고 치면 정치인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 다 도박죄다. 이분은 정치인으로 가시네요. 무죄라고 보신 건데, 자, 노 변호사님. 네. 지금 백 변호사님은 차태현, 김준호 이 정도 톱스타들이 200만 원 정도 선으로 내기한 거면 이건 일시오락에 해당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정열 변호사가 이제 판사 시절에 아마 남부였었던 것 같은데 그 타당 100만 원짜리를 치는 그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무죄를 한번 선고한 적이 있었어요. 타당 1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타당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네. 뭐 누가 70타를 쳤다 전체적으로. 예. 근데 뭐 누가 71타를 쳤다. 그러면은 1타 많은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주는 거죠.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이런 식인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 정도는 그 사람들 수준은 괜찮지 않냐. 이게 이제 이정열 그때 판사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 가서 다 뒤집어지고 대법원 가서 다 유죄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컸고 또 이제 골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핸디나 실력 같은 것들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날씨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가 사실 더 많다. 이게 요점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 또 내지는 우연성이 좀 가미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박의 정도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통념.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컨대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가 골프 친 사람 좀 내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아마 대부분 내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재미를 가미하는 요소도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기 치는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예. 재미삼아 오락 수준은 괜찮은데 이건 오락이 넘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너무 컸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데 회당 예를 들어서 뭐 2, 3천만 원을 받는 스타라면 200만 원 정도면은 그냥 한 끼 밥값일 수도 있는 수준이면 그러면은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그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실제 판례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1시간 반 정도 쳤는데 28,700원이 이제 판돈으로 돌아다녔어요. 예. 그 사람이 근데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한 명은. 예. 그리고 두 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어요. 예. 이거 우리 여기서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법원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똑같이 판에서 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도박죄, 유죄.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무죄 이렇게 기억나요. 났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있어서 28,700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거다. 돈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일시오락에 또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판단했어요. 맞아요. 저는 도대체 그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차태현 씨가 2천만 원을 번 그 얘기니까 주관적으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차태현 씨가 아무리 뭐 해당 2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예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본인에게 엄청 크게 다가오는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뭐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나는 2천만 원 정도는 아무것 껌값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도 고려가 돼야 200만 한다. 원 이 정도와 같은 것은 당연히 도박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게 제 생각인 거죠. 만수르라고 해도 만수르가 고스톱을 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예. 거 아마 청취자분들도 야 그럼 뭐 돈만 있는 사람들은 펑펑 써도 무죄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유죄냐 이것도 뭐 유전 진짜 유전 예, 또 똑같이 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왜 도박죄를 처벌을 하는 거냐면 예. 도박에 빠져서 자기 생활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그럼 돈 한 몇만 원 정도라도 이런 도박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면 예.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고 지금 이게 지금 자꾸 200만 원에 지금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260만 원. 260만 원, 225만 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런 큰 돈이 오갔다도 오갔다지만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골프를 치니까 내기 골프를 칩니다. 예. 골프를 치면 뭐 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쳐요. 그럼 그럼 이제 누군가가 돈을 따져. 예. 그건 필연적에 누군가는 돈을 따요. 그날 제일 잘 친 사람 돈을 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거기서 이제 우리 골프를 칠 때 얘기하는 이제 뭐 캐디피, 캐디분이 하는 그 캐디 비용이나 예. 식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요. 이제 그게 아무리 내기를 크게 해도 거의 관례거든요. 친한 사람들끼리 칠 때 예. 특히. 근데 차태현 씨, 김준호 씨 둘이 친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들 얘기한 거 260만 원, 225만 원 땄다라고 자랑, 이 소위 말하는 단톡방에 자랑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이 이런 게임에서 이 정도까지 땄었다라는 의미지. 차태현 씨 결국 이거 다 돌려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 저는 이쪽 얘기가 훨씬 좀 신뢰가 가거든요. 저도 골프를 치니까. 근데 225만 원, 260만 원 말로만 하고 결국은 점심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가 근데 성립이 안 되고 그 단톡방에는 줬다라는 가정하에는 네. 어떻게 보죠? 가정하에 봐도 일시로. 저는 가정 하에 봐도 지금 이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현조 교수가 배제돼 있는 운동 경기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반감을 뭐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들 재밌게 놀고 그 예.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만큼 똑같이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일시오락이다. 그건 저는 일시오락이 그들 된다고 수준에서는 보고 요 정도면 일시오락으로 그리고 봐야 된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골프와 관련해서 예.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판결문 내용을 잠깐 보면 예. 골프 같은 운동 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한다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 선수가 성과보금을 받는 것도 다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내용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 도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항상 사실은 매 명절마다 떠오르는 궁금증이고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내기 골프 이야기가 이슈가 됐길래 저희가 한번 재판정 위에 올려놓은 건데 지금 스코어는 요렇군요. 예. 요번 건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죠. 김준호, 차태현이라는 유명인이 특정이 된 내기였습니다.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 변호사님. 저하고 백 변호사님이 같이 변호사잖아요. 예. 근데 백 변호사님이 훨씬 부자예요. 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팩트입니까? 야 역시 이상하게 가네요. 또. 팩트예요. 팩트예요? 예, 그런데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저는 실력이 물론 떨어지죠. 엄청 오랫동안 쳤지만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조금 근데 치긴 치세요, 노 변호사님. 아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안 하고 싶고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간 완전 몸치여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막 어쩔 수 없이 치더라도 하여튼간 힘들어요. 근데 예.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내기 골프를 치는 거예요. 친다. 타당 100만 원 정도로. 어. 자, 100만 원이라고 한 돈은 저도 똑같고 백 변호사님 똑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변호사입니다. 예. 예, 아무리 뭐 직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돈이 물론 백 변호사 좀 많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니겠죠, 저보다. 자, 저한테는 근데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예, 예.
저는 그러면은 저한테는 100만 원이 도박이고 백 변호사님한테는 100만 원이 도박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판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옳으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다. 사회 통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운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운이에요. 상대방이 남자분들 보통 보시면요. 주먹을 많이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딱 보면요. 약간 조금 가시적이고 좀 위압적이고 이런 성격 가진 사람 특히 주먹을 잘 내고. 좀 과학적이진 않네요. 아니 이거 되게 과학 심리학적으로 되게 나온 얘기예요. 당연하죠. 심리학 박사 수료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는 딱 그게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동안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다음에 뭐 나올지 대강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연이라고만 무조건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골프나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뭐 우연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엄밀히 따지게 된다면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골프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가 핸드 다 정해지고 그러면 실력 다 정해지는데 뭐 하려고 내기를 해요. 어차피 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노 변호사님이 신념이 좀 섞여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도박으로 처벌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전에 확신이 좀 있으시네요. 예전에 그럼. 상주 사이다 할머니들 보세요. 10원짜리 점당 10원짜리 치다가 화나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까지 했잖아요. 그건 그 이후의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10원이라고 하는 게.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지금 약간 퍼센테이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연예인 사건이고 이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섞여 있네. 객관적이지 않으시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차태현, 김준호 두 사람이 내기 골프를 한 정황이 카톡에서 드러났는데 과연 이것은 도박죄냐 해당되느냐 아니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48대 52, 52%대 48%로 오차범위 냅니다. 도박 아니다의 쪽에 손을 살짝 더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도박이다 아니다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판단하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이 사실 저도 꼭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이런 것까지 공개되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건 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정준영 씨의 그런 몰카 범죄나 마약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반영된 것 같네요. 저는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겸사겸사 한번 도박의 기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이 주제 가지고 나눠봤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